샬롬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온택 검정고시 중졸 수학으로 함께하고 있는 데니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벌써 이제 3주차에 접어들어서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여러분 연립방정식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처음 듣는 친구들은 연립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또 이미 배운 친구들은 해, 그래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연립방정식 하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저는 십자가에 대해서 좀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 수업이 끝날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배울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연립방정식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먼저는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1차 방정식은 미지수가 한 개였어요. 그러니까 x에 대해서 배웠던 1차 방정식인데 이번에는 이제 y까지 등장해서 미지수가 두 개이고 차수가 모두 1인, 그러니까 1차인 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때 a와 b와 c는 모두 상수인데 자 여기서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은 왜 붙었냐 하면 여기 ax, by가 각각이 이제 a가 0이 되는 경우 b가 0이 되는 경우 그러면 이 항 자체가 없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1차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은 지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서 a는 0이 아니고 b가 아니고 각각은 상수라는 조건이 붙게 된 겁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1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배울 때는 항상 그 낱말의 의미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는데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연립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연합할 때 연자와 같은 거예요. 연있다 혹은 연결하다, 함께하다 라는 뜻의 연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성립하다. 두 가지가 동시에 성립한다는 거죠. 여럿이 어울려서 하나가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보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한 쌍으로 묶어 놓은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를 보면 x 플러스 y가 7, x 플러스 3y가 11. 이 두 가지 1차 방정식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이 바로 연립 1차 방정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방정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x와 y의 값 혹은 그 순서쌍을 연립 1차 방정식의 연립 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다시 두 1차 방정식을 모두 만족시키는 xy의 값이나 순서쌍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나중에 여러분이 1차 함수에 가서 배우겠지만 두 1차 방정식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가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예요. 왜? 교점의 좌표는 x, y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x와 y의 각각의 값이 이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잠깐 제가 그래프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서로 다른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가게 될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교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1번 그래프가 있고 2번 그래프가 있을 때 1번과 2번이 서로 각각의 x와 y 값이 무수히 많은데 이렇게 무수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딱 한 점이 같은 x와 y 값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교점의 좌표 x, y가 결국 이 연립 1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가 이제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어떻게 풀이를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그 근을 구할 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연립 1차 방정식을 어떻게 근을 구하는지를 볼 텐데요. 여러분, 이 연립 1차 방정식은 이제까지 5개년도 기준으로 해서 총 4번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2019년도에 1회차와 2017년도에 2회차, 2017년도에 1회차, 그리고 2016년도에 1회차가 이렇게 출제가 되었었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다른 기출 문제와 비교했을 때 이게 출제 빈도가 아주 높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이렇게 최근에 2019년도까지 4번 출제되었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리고 이게 1차 함수와도 연결되고 나아가서 고졸 과정과 연결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고 이것들은 절대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열림 1차 방정식에 대해서 풀이 방법을 좀 이제 살펴볼 텐데요. 풀이 방법은 두 가지예요. 키워드로 말하면 대입과 합과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이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여러분의 더 익숙한 것, 그리고 문제마다 사실은 더 간편한 방법이 있어요. 문제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상황별로 보시고 택해서 사용하면 되겠는데요. 우선은 대입을 이용한 방정식의 풀이 방법을 보면 말 그대로 대입입니다. 다른 한 1차 방정식을 미지수에 대한 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그걸 그냥 넣으면 돼요. 대입, 대신해서 넣는다. 그냥 대신해서 넣어서 그걸 전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예를 들어서 연립방정식 x 플러스 y는 1이고 2x 플러스 y는 0이라는 것을 이제 해를 구해야 할 때 이제 대입을 이용해서 푼다고 하면 이제 한 미주수에 대해서 1차 방정식을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y를 x에 대해서 식으로 정리해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y 자리에 y 대신에 1-x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귿 y는 1-x를 이제 여기 니은 자리 y 자리에다가 대신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2x 플러스 1-x가 되고 이것이 0이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정리했을 때 x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x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x를 구했으니까 x 이 값을 여기 y 넣으면 자동으로 y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자, 또 넘어가서 두 식의 합과 차를 이용해서 풀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방법은 말 그대로 두 변의 합과 차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가감법이라고도 합니다. 더할 가, 감할 감. 그래서 더하거나 빼서 구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가감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 이런 명칭보다는 여러분 이것을 풀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 때에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먼저는 이게 미지수의 절대값이 같은지 아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같을 때는 사실 한 단계가 줄어들고요. 다를 때는 한 번 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절대값이 다른 경우에는 없애려는 미지수를 하나 정하시고 적당한 수를 곱해서 그 개수의 절대값을 같게 만듭니다. 자, 이거는 여기 밑에 있는 예시에서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 소거할 미지수의 개수의 절대값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렇게 1차 방정식이 연립으로 있을 때 여기 기억을 보면 이제 개수가 x가 여긴 x인데 여긴 2x라서 다르죠. 그러면 여기다가 2를 각각 곱해 주어서 2x, 2y, 14 이렇게 개수를 2x로 맞추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에 2를 곱해서 2x 플러스 2y는 14고 2x 플러스 4y는 24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절대값을 같게 만들고 난 후에 변끼리 식을 더하거나 빼어서 한 미지수를 없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돌아와서 이렇게 지금 개수를 같게 만들었죠? 그럼 지금 2x와 2x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한 변에서 다른 한 변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2x-2x니까 2x가 없어졌죠. 그리고 2y-4y니까 마이너스 2y가 되고 여기 상수항은 마이너스 10이 되어서 x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y 값에 대해서 구할 수가 있고 이 y를 하나 구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다시 이쪽에다 대입하면 x의 값이 구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럼 넘어가서 조금 더 복잡한 연립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복잡한 연립방정식의 풀이를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1차 방정식에 대해 배우고 1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웠을 때도 늘 괄호가 있는 경우와 또 개수가 분수인 경우, 개수가 소수인 경우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살펴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계산 방법도 풀이 방법도 진짜 간단했습니다. 괄호가 있는 경우 분배 법칙 이용해서 괄호를 풀면 돼요. 동명끼리 정리하면 돼요. 분수인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항상 최소 공배수를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바꾸고 고쳤지요. 그 다음에 개수가 소수인 경우 그 소수의 소수점을 없애줄 수 있도록 양변에 10의 거듭 제곱 곱해서 개수를 정수로 고쳤어요. 그래서 사실 이 앞부분에 그렇게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서 우리 잠깐 4번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4번은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보고 있는데 이 연립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립이라는 것은 두 개의 1차 방정식이 서로 근을 공통으로 똑같이 갖고 있는 것을 찾는 것인데 여기 경우에는 근을 세 개의 1차 방정식이 하나의 근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연립 방정식의 모습으로 바꾸되 각각의 순서는 상관없이 연립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서로 같다고 모습을 놔주면 돼요. 그래서 A는 B, A는 C라고 놓을 수도 있고 A는 B고 B는 C와 같다라고 할 수도 있고 A는 C고 B도 C야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그냥 개념적인 부분이지 여러분이 실제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실제로 여러분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사실 5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은 해가 특수한 연립 방정식의 풀이라고 보는데요. 어느 식의 x와 y의 개수를 이제 하나를 통일시켰을 때 두 방정식이 아예 일치하는 경우, 그리고 개수는 같은데 상수항이 다른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십시오. 자, 일치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다시 일치하는 경우에는 뭐라고요? 그렇죠.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개수는 같은데 상수항만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네, 해가 없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사실 이거는 여러분이 함수에 가서 배웠을 때 연결해서 배우기가 참 좋고 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두 1차 방정식이 일치하는 경우에는 완전 똑같은 방정식이니까 x와 y를 조건을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쌍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반대로 xy의 개수는 각각 같은데 c만 다른 경우, 상수항만 다른 경우에는 여러분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x와 y의 값이 전혀 없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응용했을 때 해가 없는 경우를 해가 없을 조건을 구하여라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연립방정식은 어떤 유형으로 나오느냐? 자, 봅시다. 연립방정식의 활용. 보통 여러분 활용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범위가 넓지 않아요. 대부분 나오는 유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자, 가격이나 개수에 대한 문제. 그래서 총 가격은 얼마고요? 한 개당 가격은 이만큼, 물건의 개수는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경우, 혹은 거스름돈에 대해서 푸는 경우, 또는 나이에 대한 문제. 그래서 현재는 X살인데요. 몇 년 전에 몇 년 후의 나이 이런 걸 가지고 풀 수도 있고요. 또 수 자체에 대한 문제. 10의 자리, 1의 자리는 각각 몇입니다 해서 그런 수를 응용해서 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런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개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문제풀이라면서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풀이로 좀 넘어가서 여러분이 방금 배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문제를 먼저 풀어본 다음 두 번째 영상으로 찾아오시면 문제풀이를 통해서 이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